지역 이슈를 속순위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말께 이 위드 코로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다만 60대 이상 접종률 90%, 또 성인 8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전제죠.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어 2,000명대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과연 10월 말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사이에 2,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 수가 있었는데요. 뭐 1,300명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진욱 기자, 9월 들어 수도권의 전반적인 확진자 추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하루 평균 1,724명꼴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1,211명 시작으로 해서 65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왔고요. 10일인 61일째 4자릿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765명인데 네. 확진자 1,325명은 수도권, 그리고 440명은 비수도권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70% 중반까지 치솟는 등 이 수도권 확산세가 아직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1,5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많은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 가능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지표, 그러니까 감염 경로 조사라든지 또 방역 막내 관리 분열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감염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감염자를 찾아내고 경로를 추적해서 환자들을 격리하는 이런 통제가 사실 어렵다. 그럼 나머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좀 지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통제하기 어려운 보다 더 높은 조치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또 장시간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확산 양상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위주로 20대에서 40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연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또 그다음에 위아래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전 연령층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기 전까지는 현재 방역 긴장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6일부터 이 고강도 거리두기를 4주 연장하면서 물론 추석도 끼어 있지만 고비라고 또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이 4주간이 고비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앞으로 4주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인구 대이동 그런 걸 통해서 대면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감염원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대학교가 개강하고 학교가 이제 개학이 확대되면서 이제 전면 등교 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 감염이 조금 꾸준히 증가할 위험성이 있겠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또 긍정적인 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특히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이제 4주 동안 많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접종 완료율이 증가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50대 이상에서 중증이나 사망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또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도 1차 접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렇게 기대와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걱정이 같이 교차하는 지금 4주가 매우 또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위해서 접종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서 방역 완화 신호가 아니고 완료자에 한해서 일부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방역 긴장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가장 관심사가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이 10월 말이라는 시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네. 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말한 것의 배경 어쨌든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 높은 수준에 올랐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말했는데요. 이 정은경 청장은 7일 날 국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은경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험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방역 수칙은 제일 마지막까지 네. 더 안전해질 때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고령자 90% 이상 그리고 성인이 80% 이상 백신이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이 적용 가능한 시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바로 벗는 게 아니라 마스크는 계속 쓰면서 마스크를 벗거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 또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연이 2,000명대를 안팎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역당국이 고강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그런 현상이 보면은 단기적 일상 회복 또는 위드 코로나를 전환 배경에는 결국에는 현행 방역 정책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이런 방침이 나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네.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일상으로 좀 가기 위한 뭐 이런 표현들인데 의료계에서는 사실 많이 걱정들은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보도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시민들 어쨌든 70% 이상속 코로나제 찬성하는 걸로 이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8월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7일날 발표했거든요. 네. 어쨌든 국민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은 전 국민 2차 접종 70%가 완료되는 11월 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가능한 하루 사망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연평균 1,000명 이하 이 응답률이 약 62.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연평균 5,000명 이하는 20%대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부스터샷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6개월이나 얀센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끝나면 다시 또 맞아야 되는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의향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 중에 추가 접종의 의향은 9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어쨌든 이제 국민들도 백신 접종을 한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하면서 그에 따른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백신 또 추가 접종의 부분에는 상당히 거리낌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국민 이해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고 일단 의료계 쪽에서 시선도 되게 중요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7월 1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상당히 우리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걸 겪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미리 예고한다는 것도 네. 그런 부담을 또 떠올리게 해요. 네. 예, 이게 그래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 것일까요? 네, 일단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정해진 개념은 없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위드 코로나를 제안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방역 네. 당국에서도 단계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그 섣부른 갑작스러운 방역 긴장도 완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조차 좀 우리가 조심해서 쓰자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방역 당국이 이제 네.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아직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정해진 개념이나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고 또 해외에서도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의 출현 때문에 예방접종 70%를 통해서 나머지 접종받지 않는 30%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없겠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긴 좀 어렵겠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좀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해야 되겠고 많은 원하시는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맞은 다음에 거리두기를 완화해야지 맞고 싶었는데 백신을 못 맞고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장들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좀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상업 지역의 방문이 주는 네.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준 잘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수준이 됐다 네.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질병이고 코로나19가 훨씬 치명률이 높고 또 치명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그런 주장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 다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 네. 미리미리 만들어둬야 된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제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그 전문 병원에서 그 해당 권역에 감염병을 통제하고 의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하게 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위드 코로나 지금 많이는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보도 많은 세계 언론들이니까 저희 원언에서 보도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러니까 접종을 다 하고 나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한번 언론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네. 위드 코로나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벗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청장이 말한 것처럼 이 마스크를 당장 벗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때 방금 얘기했지만 실내 마스크 쓰기는 아직까지 막 이제 지켜야 돼 수단 그리고 당장 마스크를 벗거나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다른 나라 즉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일정 수준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환자 발생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단계적인 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건 당장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마스크 생활하는 이 생활 패턴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피부적인 감각은 피부적인 그 느낌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지만 또 이거를 악용을 해서 뒤에서 뭐 지금 최근에도 뭐 네. 언론 보도 나오지만 경찰이나 이런 방역 당국에서 단속하는 거 보면 유흥주점이나 노래주점에서 이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서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감시지대, 사각지대가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라가 그 국가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쨌든 같이 서로 상생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나간 것은 국민 모든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일부 유럽의 선행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상황이 더 좋아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영국의 통계를 예. 보게 되면은 그 7월부터 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흥 시설에 인원 출입 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도 선택적으로 네.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방역을 많이 완화했는데요. 그 5월달 영국 같은 경우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2,000명, 사망자가 한 10명 이하였는데요. 네. 인구 수는 한 6,600만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 네. 근데 이제 최근 7월 그 방역 완화 이후로 9월 달에는 지금 하루 일일 사망자가 114명 그리고 하루에 거의 뭐 3만 명에서 4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실히 예방 접종률이 6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루에 100명 이상 사망하는 것이 예. 괜찮다 또 뭐 3만 명씩 감염되는 것이 괜찮다고 받아들일지 그건 굉장히 좀 영국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 예.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예.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70% 예방 접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방역 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완화하는 것은 이제 또 영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고 또 단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에 맞는 방역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심보다는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 선행 국가들의 결과인데,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도 접종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걱정 덜기 위해서 의료 체계에서 뭔가 정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 중앙과 각 권역별에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얼핏 생각하기에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 뭐 쓸 일이 없어진다든지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네. 있으실 수가 있지만 코로나는 장기화될 수 있고 또 다른 변이 출현이라든지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짓는 것은 어떤 건물만 짓는 것이 네. 아니라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사회의 의료 자원들을 모의 훈련을 하고 또 수련을 해가지고 감염병이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네. 또 각 지역 사회에서 쉽게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려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도 하고 예. 또 각 의료기관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도 치료를 받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률 자체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일부는 접종을 꺼리거나 못 맞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접종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예방 접종을 하셨지만은 고령층이라든지 만성 질환이 있다던가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돌파 감염으로 또 위중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도입한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진행한다든지 또 임신부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신 접종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접종이 허용돼서 보다 좀 많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아마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자 백신 보급이 사실 이 가장 맨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문제 없습니까? 네, 일단 백신 공급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예, 예. 일단 약속 물량보다 적은 양이 도입돼서 논란이 빚은 모더나 백신이 6일날 139만 3천 회분이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예. 루마니아와 백신 협력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 150만 3천 회분은 8일날 네. 모두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8일 기준 국내 도입 백신 물량은 누적 6,334만 회분이 돌아왔고요. 또 정부는 이 8월 26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백신 보급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부스터샷 얘기가 최근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미국 FDA의 어떤 네. 방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 2차 접종을 마친 후에 6개월 후에 한 번 더 같은 용량으로 세 번째 접종을 하는 것으로 예. 정해졌는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3차 접종의 용량을 1, 2차와 동일한 걸로 할지 절반만 할 건지 그것을 아직 결정 못하고 있고 얀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얀센 백신을 더 맞은 경우에 항체가 더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얀센도 부스터샷 접종이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FDA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부스터샷 접종 특히 이제 돌파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특히 집단 생활하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네. 계신 고령층 어르신부터 먼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 70만 100만 회분만 있어도 충분히 그분들을 다 맞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빨리 가급적이면 네.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예방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서 본인이 돌파 감염을 통해서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확률을 부스터샷 접종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감염돼서 환자들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이제 부스터 접종을 한다든지 해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것이 곧 좀 시도될 네. 것 같은데 좀 가능하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것을 네. 좀 바라고 있고요. 일반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예. 부스터샷 접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백신 보급이 이루어진 네. 후에는 부스터샷 접종을 한 경우에 우리가 감염 전파 예방 효과가 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면 일반인 네. 대상 부스터샷 알겠습니다. 접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별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또 진행되는 내용들은 또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